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트넘 허스퍼가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팀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흥미롭게도 2022-2023 시즌 카라바오컵 3라운드 대진표가 한국 시간으로 8월 25일 새벽 오늘 확정이 됐는데 바로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연달아 경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노팅엄을 카라바오컵 3라운드 첫 경기 상대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올 시즌 어떤 대회든 우승컵 하나를 노리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노팅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또 11월, 7월 주간에 있을 이 시티 그라운드에서의 원정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인데요. 일단 카라바오컵 3라운드 대진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챔피언스리그 및 유럽 대항전에 참가한 팀들은 3라운드부터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레스터시티가 뉴포트 카운티와 맞붙게 됐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블랙번 로버스,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리즈 유나이티드와 상대하게 됐습니다. 울버햄튼과 리즈의 경기는 사실 이제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지금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리즈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힐 때 황희찬 선수가 울브스 소속으로 이 경기를 치를지 아니면 리즈 소속으로 이 경기를 치를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사항이 됐고요. 토트넘은 노팅엄과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날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브리스톨 시티와 링컨 시티의 하브리그 팀 간 경기도 있지만 이번 3라운드의 가장 큰 빅매치는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고 또 지난 시즌에는 카라바오컵을 놓치긴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카라바오컵 우승을 계속해서 차지했던 강호죠. 카라바오컵은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챔피언십, 리그1, 리그2까지 일단은 프로 레벨에 속한 아마추어 레벨을 제외한 모든 프로팀들이 참가하는 대회인데 이 대회는 시드 배정 없이 유럽 대항전에 참가한 팀들에게만 이제 1, 2라운드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고 대진 추첨에 있어서는 모두 공평하게 무작위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브리그 팀 간 대결도 펼쳐지고 미리 보는 결승전과 같은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 같은 빅매치도 열리게 됐습니다. 스티븐 이지 브로와 찰튼의 맞대결, MK 존스와 모어컴의 맞대결도 하브리그 팀 간 대결인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하나의 프리미어리그 팀 간 맞대결을 펼치고요. 사우스햄튼은 셰필드 웬즈데이와 경기하고 아스널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역시 프리미어리그 팀 간 맞대결을 펼칩니다. 브렌트포드는 길링엄과 경기를 펼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에스턴 빌라와 경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프리미어리그 팀 간 대결이 무려 7경기가 나올 정도로 토트넘도 노팅엄과 경기를 하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프리미어리그급 경기가 많이 펼쳐지는 카라바오컵 3라운드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리버풀은 더비 카운티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사실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들었던 것이 2008년 칼링컵, 이 EFL컵, 현재는 이제 스폰서가 바뀌면서 카라바오컵으로 불리는 대회죠. 무려 15년 동안 무관을 겪어왔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15년 만에 우승컵을 노리는 가장 유력한 대회가 이 카라바오컵이라는 점에서 노팅엄과의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노팅엄전을 미리 치를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오는 주말에 열리죠.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월요일 0시 30분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은 3라운드 일정을 울버햄튼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치르면서 가장 먼저 경기했는데 이번 4라운드는 가장 늦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주요 경기들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8월 27일 저녁 8시 30분에 사우스햄튼과 원정 경기를 통해서 리버풀전 깜짝 승리에 이은 2연승에 도전하고요. 브렌트포드와 에버튼, 브라이튼과 리즈, 첼시와 레스터시티, 리버풀과 본머스, 맨체스터 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가 밤 11시에 일제히 펼쳐집니다. 아스널은 풀럼과 런던 더비를 8월 2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치르고요.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의 경기가 일요일 밤 10시 그리고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도 일요일 밤 10시에 펼쳐지는데 황희찬 선수 아마도 지금 이적 문제도 좀 걸려있고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일단은 벤치에서 대기할 것 같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올 시즌에 모든 승점이 아주 가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 또 치열한 경기를 예고하면서 이번 노팅엄전도 꼭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는데요. 노팅엄 포레스트 승격팀이지만 올 시즌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3경기에서 1승 1무 1패 2득점 3실점 득점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리그 10위에 오르면서 잔류를 위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고요. 토트넘은 2승 1무 승점 7점인데 골득실 플러스 4로 현재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승격 후 첫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했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골키퍼 딘 핸더슨의 폭풍 선방 속에 1대0 승리를 거뒀고요.
있었고요. 지난 주말에는 에버튼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사실은 이 경기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그림스비와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 하부르그 팀과 경기를 치렀는데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또한 자신감을 끌어올렸거든요. 주력 선수들을 꽤 쉬게 했던 그림스비전이기 때문에 주중 경기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토트넘과의 경기에 크게 체력 부담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올 여름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조직력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영입한 선수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냈기 때문에 토트넘전을 앞두고 분명히 최근 공식전 3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부분은 기운을 차리는데, 사기를 높이는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노팅엄은 토트넘전 이후에 5라운드 일정으로 맨시티 원정을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 홈에서 꼭 승점을 얻어내겠다, 홈 2연승을 거두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올 시즌 홈에서 치른 2경기는 이겼지만 첼시 원정에서 2대1로 비겼죠. 그 다음 경기도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노팅엄 상대로 올 시즌 원정 첫 승을 거두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십 승격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온 노팅엄은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 만만치 않은 유럽의 강팀들을 상대했는데요. 하부 리그에 있는 코벤트리 시티와의 첫 프리시즌 경기에는 3대1로 패배했지만 버튼 알비온전 1대0 승리, 반슬리전 0대0 무승부에 이어 독일 1부 리그 클럽인 헤르타 베를린과의 평가전에서 3대1로 완승을 거뒀고, 우니온 베를린에는 0대1로 지긴 했지만 발렌시아와 1대1로 비기는 등 계속해서 이제 득점하는 경기를 펼쳤고 자신감을 쌓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노팅엄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정말 폭풍 영입 그 자체였는데요. 제드 스펜스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 노팅엄의 승격 과정에서 핵심적인 활약을 했었던 오른쪽 윙백이잖아요. 이 선수는 원래 미들즈브로 소속이었기 때문에 미들즈브로 원소속팀으로 돌아간 이후 토트넘으로 완전 이적을 하면서 노팅엄은 오른쪽 윙백에 새로운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지난 시즌 리버풀 소속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를 경험한 네코 윌리엄스를 이제 영입하면서 이 자리를 채운 노팅엄이거든요. 전술적인 기조는 유지되었지만 전 포지션에 걸쳐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선수와 경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떠나보낸 선수도 굉장히 많지만 1군팀에서 떠난 선수들 중에서 지난 시즌 승격의 주력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골키퍼인 삼바 선수나 공격수인 롤리,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베테랑 카메룬 출신 수비수인 가이탕 봉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어찌됐거나 조직력 면에서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퀄리티는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6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사실상 재창단 수준으로 전력을 강화한 노팅엄인데요. 일단 공격수로는 우니온 베를린에서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 타이워 아워니가 합류를 했고요. 또 마인츠 05 소속으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인정받은 무사 니아카테가 센터백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윙백 포지션에는 잉글랜드 최고 유망주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오마르 리차즈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노팅엄으로 오게 됐고요. 말씀드린 리버풀 유망주 니코 윌리엄스가 오른쪽 윙백 자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유럽 빅리그 검증을 마친 망갈라 선수, 또 지난 시즌 와포드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아이마누엘 데니스가 합류를 했고요. 또 수비형 미드필드로는 셰이크 쿠야테가 베테랑 선수로서 수비적인 부분을 책임지게 됐고, 아탈란타의 스위스 대표 미드필더 레모 프로일러가 합류했으며, 시즌 개막 이후에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잉글랜드 21세 이하 대표 미드필더 창의적인 2선 공격수 모건 깁스화이트가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보 골키퍼인 딘 핸더슨이 임대 선수로 합류를 했는데, 전 포지션에 걸쳐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선수들, 수준 높은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노팅엄 승격팀이라고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승격은 정말 오랜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이전의 맞대결 기록이 21세기에는 없어요. 1990년대에만 리그 맞대결을 펼쳤고, 가장 최근에 그 리그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두 경기를 모두 이겼는데요. 역대 리그 맞대결, 프리미어리그 대결을 살펴보면 10경기를 치러서 토트넘이 3승 1무 6패로 열세인데 이 기록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최근에 치른 대결은 2005년의 FA컵인데 토트넘이 홈에서 1대1로 비긴 이후 재경기 노팅엄 원정 가서 3대0으로 이겼고, 2014년에는 리그컵에서 만나서 토트넘이 3대1로 이겼지만 역시 이 경기도 굉장히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는 역시 주전 수비수인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지금 근육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인데요. 콘테 감독이 더 큰 부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울버햄튼전의 명단을 제외시켰는데, 이번 경기 역시 여전히 확실하게 훈련의 팀에 복귀했다는 소식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외될 것이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부상 정보를 전문으로 다루는 프리미어 인저리스의 정보에 따르면 9월 3일, 9월 초에야 복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과의
5라운드 경기까지 로메로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내다볼 수 있겠고요. 올리버 스킵 선수는 이제 달리기 러닝 훈련을 출시하면서 부상 정도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역시 이번 경기 출전은 어렵고 웨스트햄과의 주중 경기 내지는 로메로 선수가 돌아올 6라운드 일정 정도에 복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영입한 선수들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센터백으로 영입된 무사 니아카테 선수가 이제 허벅지 부상을 입으면서 10월 말까지 장기 이탈한 상태라서 지금 추가적인 수비수 영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왼쪽 윙백 자원인 오마르 리차드 선수 역시 장단지 부상을 좀 입으면서 부상 복귀 일정이 10월 달로 잡혀 있어요. 역시 큰 부상. 그래서 세르히오 레귤론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또 레귤론 선수가 현재 그 조건적인 측면에서 합의를 못하다 보니까 1월 달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팅엄이 현재 수비 라인과 윙백 포지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게다가 지난 시즌 중앙 미드필드로서 왼쪽 윙백도 커버했던 잭 콜백 선수가 질병 문제 때문에 당분간 뛸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노팅엄은 수비 라인과 허리 라인의 밀도가 떨어졌다. 토트넘의 공격력을 상대하기에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양 팀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장단점 분석을 살펴보면 노팅엄의 유일한 장점으로 꼽히는 것이 공중전 경합인데 사실 공중전 경합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상황이 열리거든요. 가장 약한 부분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프리킥으로 상대 골문을 타격할 수 있는 세트피스 플레이를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꾸 파울을 범하고 위기를 자초한다는 것인데 토트넘이 개막 후 3경기 연속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까지 세트피스 공격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을 깨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정지 상황에서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공격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강점들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수비에 문제가 생긴 노팅엄을 상대로 잘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노팅엄이 현재 또 보강한 포지션들이 수비 라인보다는 공격 라인에 포진돼 있고 딘 핸더슨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3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히 수비 라인과 센터백 라인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토트넘이 충분히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이 3라운드까지 세트피스로만 3골을 넣으면서 아스널과 더불어 세트피스 득점 프리미어리그 1위에 올라있거든요. 지난 시즌 전체 경기에서 세트피스로 8골밖에 넣지 못했던 토트넘인데 벌써 3골을 넣었으니 분명히 세트피스 능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풋볼 런던에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토트넘이 이탈리아 출신의 잔니 비오 세트피스 공격 전문 코치를 영입했고 올 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많이 단련을 했고 그 효과가 바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토트넘의 이제 스웨덴 공격수인 데안 쿠루세스키 선수가 비오 코치의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한 인터뷰도 화제가 됐습니다. 그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안 쿨루셉스키는 지난 토요일 경기 울버햄튼전을 마친 이후 세트피스 코치로 합류한 잔니 비오가 연봉을 3배 정도 인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탈리아 대표팀 AC 밀란, 리즈 유나이티드, 브렌트포드에서 코치로 일한 비오는 올 여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세트피스 옵션 개선을 위해 영입했다. 비오는 무려 4,830개의 세트피스 공격 시나리오를 설계해 자유자재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의 유로 2020 우승 과정에 보인 임팩트로 찬사를 받고 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세트피스로 8골밖에 넣지 못해 세트피스 기록이 최저였던 노리치 시티의 5골 다음으로 부진했다. 세트피스 최다 득점을 올린 맨체스터 시티의 21골보다 13골이나 적은 수치다. 비오 코치 합류 이후 토트넘은 이미 첫 3경기에서 세트피스로 매경기 골을 넣었고 이는 우연이 아니다. 첼시전 96분에 케인은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득점했고 울버햄튼전에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에릭 다이어도 사우스햄튼과 개막전에 세트피스로 득점했다. 비오는 프리시즌부터 토트넘 선수단과 긴밀하게 협력했고 케인 역시 비오 코치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금 정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사우스햄튼전에 다이어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한 코너킥에 이은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연결했죠. 이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에 이은 페리시치의 헤더 패스를 케인이 마무리한 울버햄튼전의 그 플레이도 준비된 플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페리시치 선수의 코너킥이 케인의 골로 연결된 첼시와의 런던 더비까지 3경기 모두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만든 토트넘인데요. 비오 코치의 활약에 대해서 해리 케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훈련 중에 세트피스를 연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기 중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빙의 경기에서 세트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최근 2경기에서 2골을 다 세트피스로 넣었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경기를 일주일마다 치렀고 훈련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기 이틀 전까지 상대팀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기회를 활용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오 코치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콘테 감독과 다른 코치진도 모두 관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좋았지만 계속 더 잘해야 합니다.
훈련을 잘했고 또 시즌 개막 이후에도 훈련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고 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중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도 지금 쌓아놓은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세트피스 밀도 높은 집중적인 훈련들이 경기에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케인 선수에 이어서 쿨루세스키 선수도 울브스전 세트피스로 결승골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오 코치 연봉을 3배는 인상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더 연봉을 받아야 해요. 그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보시다시피 변화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울브스전에 세트피스로 승리했고 계속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세트피스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를 내고 있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3경기에서 세트피스로 3골을 넣었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가 세트피스로 넣은 골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합니다. 세트피스 기회를 얻을 때마다 득점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쿨루세스키 선수 직접 이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아니지만 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나온 골들이 준비를 통해 나온 우연의 골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세트피스에서 키커로서 계속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공격 포인트가 많이 나올 것 같고 노팅엄전도 노팅엄이 위험 지역에서 파울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일찌감치 골이 나온다면 아마도 5백 전면 수비를 펼칠 수도 있는 노팅엄을 상대로 일찌감치 골을 넣은 그 효과를 통해서 많은 골, 대량 득점도 가능할 것이다. 노팅엄이 지금까지 수비를 잘했고 많은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홈 경기를 치르는 것이고 분명히 골을 넣으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을 수 있고 그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예상 라인업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지난 3라운드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 상당수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부진했던 선수라든지 컨디션이 새로 올라온 선수들, 교체로 나와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아직까지 일주일에 한 경기씩만 치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로테이션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 윙백인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맷 도어티 선수가 대신 나오지 않을까. 도어티의 컨디션이 괜찮다면 로얄 대신 이번엔 도어티가 나올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까지 링가드가 부진했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온 모건 깁스화이트가 그 자리에서 아주 잘했거든요. 모건 깁스화이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있고 와포드에 영입한 에마누엘 데니스가 지난 주말 에버튼전에 결장을 했는데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경기 선발로 나와갖고 좋은 컨디션을 보였거든요. 이번 경기 깜짝 선발 출전하거나 혹은 최소한 교체 출전해서 아워니와 호흡을 맞추거나 아워니 대신 들어가서 역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윙어이자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손케 쿨트리오에 프리치까지 함께 출전시키는 포톱을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가 수비 숫자를 많이 두고 있는 팀인데다가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수비적으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없다면 공격수를 많이 투입하고 또 상대 지역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공격적인 선수의 퀄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페리시치, 쿨루세스키가 좌중간에 포진하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도어티가 이제 측면의 제3의 자원으로서 뛸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할 것 같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아워니와 브레넌 존슨이 이제 스몰형으로 윙포워드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일단 최근에 골도 넣었고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또 승격이 주역이기 때문에 당장 아워니 데니스를 함께 선발로 내기보다는 아워니 존슨, 데니스 존슨 중에 조합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아워니 존슨으로 경기를 하다가 데니스가 나올 것이다. 깁스 화이트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수 있고 스위스 미드필더인 프로일러가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고 쿠야테는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왼쪽 윙백과 센터백 포지션에 기대를 갖고 주전급으로 영입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발이 느리다고 할 수 있는 워롤 선수라든지 맥케나 선수 뒤쪽으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가능하고 윌리엄스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선수다 보니까 페리시치가 그 뒷공간을 좀 공략해 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번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전망을 살펴보면 홈팀임에도 불구하고 노팅엄 승리 배당률이 7.09배로 아주 높아요. 무승부 배당률도 4.58배일 정도로 토트넘이 유리할 것이다. 토트넘 승리가 1.46배니까 토트넘이 거의 이기는 것이 정배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대부분 홈팀들이 유리하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우샘프턴 원정에서 승리 배당률이 1.77배로 유리하고 토트넘이 노팅엄 원정 1.46배로 원정팀 중에 가장 승리할 가능성이 큰 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홈팀 배당률이 2배를 넘는 무승부 가능성이 점쳐지는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의 경기, 에스턴 빌라와 웨스트햄의 경기,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인데요. 과연 이번 4라운드에는 또 어떤 이변이 나올지 매 경기 예측 프로의 결과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흥미진진한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